인사 한번 해볼까? 해봐. 안녕하세요, 에센스룸. 못하겠다. 집에서 연습해 이런 거? 아니,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저희가 오늘은 댓글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시고 또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우라 하라주쿠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냥 우라하라, 그냥 하라주쿠의 뒷골목이란 얘기인데, 그 일본을 가시면 그 다케시타도리라 그러죠. 그 다케시타도리 맞나? 모르겠다. 그 하라주쿠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좀 가다 보면 좀 약간 무슨 막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 이상한 옷 파는 골목 하나 있고.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뭐 그분들도 취미생활 즐기는 알았어, 건데 알았어. 뭐. 야, 잘라. 그 골목이 있고 이제 하라주쿠 스트릿이라는 조그만 간판이 있는 그 메이지도리가 시작되는 그 길의 뒤편을 우라 하라주쿠라 그래. 거기를 이제 캣 스트릿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이제 그 나는 느끼기에 그런 거 같아.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우라 하라주쿠 신이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뭐 일본의 패션을 뭐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패션이 우라 하라주쿠 씬에서 되게 분방한 패션이 나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 패션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는 우라하라 씬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 그게 이제 일본의 도메스틱 부흥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7, 8년 전, 6, 7년 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개인이 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옷을 학교에서 배우고 전공으로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각자 개성에 맞는 브랜드들이 그 우라 하라주쿠라는 그 동네에서 매장들이 막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라는 걸 칭하면서 나온 거를 이제 일본의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고 따라하고 그 브랜드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게 우라 하라주쿠 씬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틀에 박혀서 뭔가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내가 멋있어 보이는 막 빈티지 아카이브를 가진 옷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내놓은 거야. 배운 사람이 그런 있었을 수도 있잖아.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 근데 거의 그때 나온 브랜드들이 거의 다 안 배운 사람들이잖아. 약간 보면. 주축이. 주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아시는 뭐 네이버 우드도 그때 시작한 브랜드고, 더블 탭스도 그때 시작, 뭐 비슷비슷한 시기 조금 늦긴 하지만 그때 시작했던 브랜드고, 그리고 그때는 후지와라 히로시 구디너프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뭐 베이프도 그때 그 우라 하라주쿠에 시작한 브랜드고. 근데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들이, 멋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마스터피스, 헥틱, 스와가, 히스테릭 글래머 이런 브랜드들도 그랬고, 그때 저도 그 패션 문화에 되게 많이 빠져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광적으로 좋아했었잖아 그때는. 지금은 그 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그 수장들이 젊은 시절, 젊었던 시절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하던, 그게 일본 하라주쿠의 그 뒷골목에서 젊은이들이 입던 그런 좀 스트릿 스타일, 그걸 우라라주쿠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 지금은 꼰대죠 이제. 저희 나이보다 더 든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원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브랜드의 수장들이 젊은 시절에 그 우라라주쿠에서 굉장히 유명했대. 스타일이 좋고 한국이랑 옷을 잘 똑같은 입는 거예요. 걸로. 그게 이제 패밀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원래 뭐 니고랑 네이버우드, 뭐 타키자와 뭐 이런 사람들이 원래 친했던 사이고, 그리고 저쪽 뭐 또 라츠랑 뭐 텐더로인 쪽 멤버들이 원래 또 친했던 사이고, 걔들이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우라라주쿠에 맥주 한 잔 마시러 가면 걔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갖고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와, 쟤들 존나 멋있다. 이랬던, 동경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어릴 때 홍대 압구정에서 간지나게 놀던 애들이 옷 브랜드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거기서 쟤 옷 좀 잘 입더라, 쟤 좀 멋있더라, 쟤 간지나더라, 이런 애들이 배운 도둑질이 옷 잘 입는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잘 입는 거를 어떻게 의류로 승화시켜 볼까? 라고 했는데 미친놈들이었던 거지. 항상 뭐 얘기하듯이
옷은 뭐 배운 사람들이 당연히 잘하시고 많이 배우면 좋겠지만 미친놈들 못 이긴다 못하는 사람들은 그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되게 잘 놀던 사람들이 하나씩 내가 잘하는 게 남들보다 옷 잘 입는 것밖에 없으니까 옷 브랜드를 낸 거야. 그리고 옷에 대해 많이 알고. 근데 우라하라주쿠 씬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우라하라주쿠 씬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원타이가 얘기한 것 같은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우라하라 씬은 약간 달라. 뭐냐면 그 약간 일본의 옛날 코스프레 패션도 있었고 좀 이상한 고딕같이 입고 다니는 패션들도 우라하라. 그러니까 우라하라 씬 자체가 그때 당시의 패션 자체가 되게 과감함이에요. 과감함. 그냥 내 맘대로 입고 내가 좋은 거 입고 빈티지도 거기에 속하죠. 내가 뭐 빈티지 리폼에서 입고 다니고 옛날에 일본 보면 이상한 이렇게 번개머리하고 그런 스타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쿠보츠카 요스케가 마스터피스 같은 걸 입었을 때의 느낌, 뭐 후리아 켄지가 꾸띠 한창 입을 때의 느낌, 뭐 기무라 타쿠야가 텐더로인을 막 입을 때의 느낌, 기무라 타쿠야가 뭐 TMT 유얼스도 입고 막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그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막 입었잖아요. 히스테릭 글래머도 입고. 그거는 저희는 우라하라 씬의 약간 위에 쪽 라인을 보고 있는 건 것 같고,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우라하라 씬은 굉장히 과감한 패션. 근데 그 과감한 패션들이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도 그 우라하라 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도 옷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서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다 옷을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해서 시작을 했대,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패션 같아. 그리고 되게 과감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하이엔드에 속했던 브랜드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 브랜드들이. 뭐 우라하라 씬의 마지막이 이제 스와가가 도산하면서부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뭐 제가 뭐 한 썰로 듣기로는 이게 우라하라 씬의 그 패션들이 어디한테 밀렸냐면 그 오모테산도에 갑자기 마틴 마르지엘라 디올 매장 막 그런 명품 매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라하라 씬이 밀려버렸어요, 명품의 인기에. 그때 당시엔 약간 그랬어. 그때 그치? 또 명품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었고. 근데 뭐 그때 너도 나도 명품을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는 약간 그 스트릿한 우라하라 씬의 그 느낌을 좋아하다가 뭐 마스터피스 액틱이나 진짜 구디너프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때 당시 넘버나인도 같이 있었고, 그 안에 넘버나인은 그 안에 하이엔드에 속해 있었던 라인들이라고 보고, 뭐 네이버우드, 더블탭스 다 있었고, 뭐 그때 좋아하다가 우리도 그게 약간 질릴 만큼 되니까 명품들이 되게 멋있게 나온다. 에디 슬리먼의 디올이 되게 컸었고, 그러면서 그 우라하라 씬의 브랜드들도 명품에 조금 밀려나면서 그 임대료를 못 견뎠다 그러더라고. 올라서. 그러니까 하라주쿠가 젠트리피케이션 같이 우리나라 막 압구정 가로수길 오르는 것처럼, 압구정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가로수길에 막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우라하라주쿠 씬에 포진돼 있던 브랜드들이랑 셀렉 샵들, 편집 샵들이 이태원 옛날처럼 그런 애들이 잘 돼 버리니까 주변 상권의 월세 보증금이 다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에비스 다이칸 야마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또 에비스 다이칸 야마의 그런 새로운 패션이 생겨났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스와가의 도산을 나는 좀 측근한테 듣긴 들었는데, 뭐 스와가 쪽이 그 또 패밀리예요, 하나의. 그 약간 아까 얘기했던 뭐 더블탭스나 뭐 네이버우드 패밀리처럼 스와가 그쪽도 패밀리인데 뭐 좀 사업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다이칸 야마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땐 다이칸 야마가 굉장히 개발돼 있을 때가 아닌데 다이칸 야마의 건물을 몇 개 샀다가 다이칸 야마가 갑자기 건물값이 안 오르면서 그 스와가가 도산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미스터 젠틀맨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옛날 스와가 멤버고, 사스쿼치 패브릭스 그쪽도 아마 스와가 멤버로 알고는 있어요. 저는 근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들었는데 브랜드들이 힘이 있었어. 되게 옛날 텐더로인 생각해봐. 그러니까 힘이 있었어요. 뭔가를 보여주려는 게 되게 뚜렷했고,
되게 못 배운 새끼들한테 나오는 감성 같은 느낌? 아니, 못 배운 새끼들의 감성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되게 뭐랄까 이해되시기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우라라 씬을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치. 어떤 지역별 상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뭐 건물주가 아닌 이상 그런 지역별 상권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제 주변만 해도 뭐 몇 년 전부터 브랜드를 시작해서 도산한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브랜드 씬에 이제 초창기 때 그래도 좀 남들보다 조금 한 발 빠르게 해보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연차가 지나면서 주변에 도산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이고 하면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이유 어찌됐건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도메스틱 브랜드라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 개인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우라라 씬이 사라진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뭐 안타깝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게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일본은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잘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살아남아 있거든. 물론 도산을 한 브랜드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오래전부터 브랜드를 자기네 색깔을 보여주면서 탄탄하게 잘 해왔던 브랜드들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계속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생각, 의문도 들고 저도 좀 궁금해요. 일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고가 정책을 펼치면서 잘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고, 저가 정책의 브랜드들은 솔직히 저는 알지도 못했어. 왜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단가를 찍어내는 게 비싼 나라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관심 있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의 브랜드를 진짜 무슨 저가 브랜드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고가 정책의 브랜드들이었고, 그 브랜드들의 옷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일본의 브랜드들을 빨면서 옷을 공부했는데, 너무 편하게 얘기하나 빨면서는 하여튼간 뭐 그런 방식으로 옷을 공부했는데, 저도 그게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것들을 좋아하면서 보고. 나는 요새 그런 생각 든다.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이 약간 그때 그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지 않냐? 한 턴 돌고 온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는 약간 더 과감했었고 약간 더 터프했었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좀 곱지 않아? 약간 스트릿이? 어떻게 보면 딱 스트릿 때 스트릿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트릿은 힙합의 감성도 많이 묻어 많이 있었기 묻어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이 났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또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힙합 스타일로 옷을 입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거의 좀 명품 쪽으로 거의 다 좀 하이엔드 브랜드들 쪽을 많이 입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달라 보일 있는데, 수 있지. 슈프림은 그때도 한 번의 성황기를 누렸었고 그 한 턴이 돌아와서 지금도 그 성황기를 누리고 있어요. 슈프림은 지금은 더 더 올랐지. 정점이지. 그때는 진짜 슈프림이 그때도 정말 성황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브랜드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 일본 나라 안에서는 왜 저 자꾸 졸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개새끼 저거. 우리가 존나 열연을 하는데 지금 너 네가 졸 때냐 지금 거기 앉아서? 잘 거면 그냥 확실히 자. 눈을 자꾸 이렇게 꺼벅하게 떴다가 여기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너.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스트릿은 그때 당시 우라하라 씬에, 그러니까 저희는 우라하라 씬에 약간 저희가 잘 모르는 감성의 것들은 저희가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스트릿, 우리가 경험해봤던 거, 빈티지 방식의 요런 것들만 좀 다룰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의 스트릿 느낌하고 지금의 스트릿이 굉장히 스타일은 닮아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의 스트릿은 약간 더 감성주의였다면 지금의 스트릿은 조금 더
아이템빨 같은 느낌이 난 좀 있다라고 보긴 보여. 나 이 그- 얘기하면 그거- 또 꼰대 소리 들을래나? 그건 100% 있지. 그거 사실 뭐 원래 보통 생각이 다른데 이거는 100% 거의- 있죠. 100% 100% 있고 있고. 그게 약간 진화된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스트릿의 진화.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뭐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그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턴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스트릿 쪽 스타일의 브랜드들은 약간 저희가 바라볼 때 90년대 바이브가 확실히 있어요. 뭐 벨로아 트랙 세트라든가 뭐 벨로아 아니면 트레이닝 세트라든지. 트랙 팬츠와 트랙 자켓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것도 다 90년대 바이브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에 뭐 조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지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약간 아이템적인 요소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게 요즘 스타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걔네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명품이라는 걸 거기에 섞어 입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많이 섞어 입어요. 그러면서 스타일이 약간 변화됐다라고는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근데 무드는 그 무드가 맞으니까. 그 무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그랬듯이 그때도 좀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 그렇지? 나는 아직도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마스터픽스 헥틱에서 나왔던 그 막 데미지 많이 돼 있는 팬츠 있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져 있는 거. 어떤 분들이 얼마 전에 누가 입은 사진 올렸는데 내가 그 GD가 입은 사진이 트래비스 스캇이 입은 사진에 무슨 언더커버에서 나왔던 레전드 데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원래 마스터피스 헥틱의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바지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나는 일본의 리셀샵에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지금 패치워킹 그리고 데미지 많이 주는 거 그리고 요새 강한 워싱들로 좀 표현하는 것들도 요즘이랑 그때 패션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걸 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뭐 그때 당시에 무드를 알고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실 필요가 왜냐면 뭐 또 그 알고 입으라 그러면 또 뭐 꼰대라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뭐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에 그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은 좀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좀 추억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젊은 분들은 그 시대를 못 겪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스타일들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밌을 거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보면 일본의 패션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보일 것 같아 그걸로. 그치? 그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일본의 패션이 그 우라하라 시인의 잘됨으로 인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수준이. 어디 옛날에 솔직히 90년대 후반 일본 브랜드가 어디 전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있었어. 없었잖아. 솔직한 말로 일본이란 나라가 의류를 잘하는 나라였긴 했지만 그냥 멋있는 옷이 일본 가면 있다였지 그 브랜드들이 캐나다에서 보이고 미국에서 보이고 영국에서 보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뭐 제가 재팬 찬양료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은 자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왜냐면 어떤 뭐 해외 브랜드를 자기네 나라에서 바잉해갖고 뭐 자기네 이제 샵을 내고 판매를 할 때도 뭐 자국민을 생각하는 자국민 라인을 꼭 생산라인을 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일본은 일본 브랜드를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많이 입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 연예인이 대부분 명품을 많이 입잖아요. 해외 브랜드를 많이 입고. 근데 일본은 이상하게 그 자국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마케팅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게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많이 돼가지고 또 그 브랜드들이 힘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브랜드들이 협찬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컨택을 한 것 같더라고. 직접 컨택을. 근데 또 몰라. 또 같이 놀다가 좀 뭐 그럴 연예인들이랑 수도 친할 있지. 한국도 지금 똑같잖아요. 조금 뭐 한다는 사람들이 셀럽 해갖고 연예인들 알아가지고 연예인들한테 줘서 입히고 또 그 브랜드가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의 방식은 비슷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옷들이 멋있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되게 보기 좋더라고. 한국도 좀 그렇게 해주길 구매자분들한테 바라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겠는 거는 일본의 우라하라 신처럼 한국의 브랜드들도 정말 고가로
잘 만들어서 잘한 브랜드들이 마지막엔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구매하기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었던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상황. 한국은 아직 이 신의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라하라 씨는 신의 종말이 왔었고 거기서 정리가 한번 되고 명품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잘하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상황. 그때 신의 종말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후지와라 히로시 같은 사람들도 일본의 스트릿 신이라 불리지만 구디너프가 도산했거든요. 구디너프가 도산을 했고 쉬다가 프라그먼트 디자인을 낸 거고, 옛날 구디너프는 멋있었어요. 그냥 로고 스타일에 구디너프가 첫 번째라고 나는 거예요. 구디너프, 뭐 구디너프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티도 있었잖아.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런 때는. 그런 추억. 그렇지만 저희는 그 브랜드들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사랑하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넌 뭐가 제일 좋았냐? 저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나를 매장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넌 나를 따라한다 그랬고 넌 나를 따라한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일본에 지금 니네 스타일로 하는 브랜드들 다 너 따라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맞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브랜드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됐지?